진흙탕, 모래, 우리가 이제 사양터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사양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버섯 균사용, 버섯 균사 보존용 사료 배지를 만들 때 주로 뭘 많이 쓰죠? 예, 감자 한천 배지. 감자 한천 배지를 우리가 많이 쓰죠. 감자 한천을 많이 이용하고, 만약에 한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설탕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 우리가 제조할 때 면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손막이 하는 이유는 배지의 건조를 방지하고,殺菌을 방지하고, 공기순환, 숨을 쉬게 한 거죠. 여기 보시고요. 면전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뭐죠? 공기순환. 이 밖에도 배지의 건조 방지, 잡균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전하죠. 그 다음에 종균 제조 시 즉시 살균, 즉시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균을 만들고 나서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살균해서 불필요한 어떻게 합니까? 균들을 다 죽여버리셔야 되고, 즉시 접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느타리 버섯에 자주 생기는 이제 버섯 병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세균성 가열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나타나는 병이고요. 자실체가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검정법에서 이 균사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dsRNA, 즉 더블 스트랜드 RNA라는 약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할 때 가장 무서운 병이 이겁니다. 푸른 곰팡이병입니다. 이 균사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푸른 곰팡이는 이 버섯하고 자라는 환경이 아주 밀접을 하기 때문에, 버섯하고 똑같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되면 균사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버섯에서는 약제를 안 쓰는데, 이 푸른 곰팡이를 이제 예방할 때 우리가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베노밀 소화제라는 걸 씁니다. 잘 이제 암송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버섯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 충혈을 보게 되면 버섯파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종균을 접종하고 나면 버섯균의 특이한 향기에 의해서 성충이 유인되어 균상이 뭡니까? 알을 낳고 이 알이 유충을 낳아가지고 유충이 군사를 먹거나 버섯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파리가 들어오면 뭐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 버섯파리가 들어서 알을 낳아요. 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충이라고 하는데, 이 유충이 균사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버섯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농사를 망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런 버섯파리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멜린이라는 살충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사대로 이 버섯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물망,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모기장 씌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망을 씌우는데 이 그물망이 크기는 몇 메시다? 25 메시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잘 눈여겨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15번째 보면 느타리 버섯 균상 재배, 재배사 안에서 재배하는 걸 균상 재배라고 하는데, 균상 재배 시 전업농이 어떻게 합니까?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0에서 어떻게 되죠? 400평 정도. 내가 이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러려면 대략 몇 평 정도? 200에서 400 정도의 어떻게 합니까? 이 버섯을 재배하셔야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게 또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재배사 한동의 적정 규모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재배사의 전체 전업농 규모는 전업농으로 할 때는 200평에서 400평인데, 그러면 그 재배사 200평에서 400평 중에서 재배사 한동을 지을 때 적정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이거는 이제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00제곱미터. 평수모라고 말하면 한 6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배사 한 동에
적정 규모는 어떻게 된다? 200제곱미터다. 이걸 잘 암송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 분상 재배할 때 전업농으로 할 때의 규모는 200에서 얼마다? 400평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 이걸 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산도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산과 연기에 친하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산도,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그래요. 중성. 수돗물 있죠? 이건 뭐예요?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도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0에서 14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0쪽에 가까운 거는 산성, 그 다음에 14쪽에 가까운 거는 연깁성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이다라든가 레몬 이런 거 먹으면 아주 신 느낌이 들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표백제로 쓰이는 거, 락스 또는 이제 암모니아 또는 비눗물 이런 것들은 이제 염기성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섯이 좋아하는 거는 뭘 좋아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버섯을 배우니까 이 버섯에 대한 산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버섯이 좋아하는 산도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5에서 6 정도.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약산성이라고 불러요. 약산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산도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버섯은 약산성 5에서 6 정도를 좋아하고, 모기버섯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양송이를 할 때 흙을 덮어주는 과정을 복토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겁니까? 산도가 좀 높습니다. 6에서 7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은 또 나왔던 문제가 다음 중 뭐 산도가 가장 낮은 버섯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잎새버섯하고 송이버섯은 산도가 낮은 축에 속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